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박정현의 머슴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의 대전 정가 민심과 대전 지역의 각종 현안 등에 대해 대전광역시의 박정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대전 시민들의 머슴, 대전광역시의 박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머슴 박정현입니다. 머슴이 얼마나 바쁘면 우리 방송 벌써 올라갔어야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늦게 녹음하는 거 아시죠? 이거 네,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거 녹음 끝나면 저는 또 바로 편집해서 올려야 돼서 오늘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오늘 바쁩니다. 그래서 머슴이 밥 한 끼 굶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굶으시고요. 그 의원님 그 페이스북 같은 거 제가 이제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 네. 우리 방송 잘 안 들으시죠? 듣죠. 잘 안 들으시죠? 많이 듣진 않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많이 들으시죠? 표시가 다 나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분께서 왜 우리 패널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왜 남의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우리 방송을 안 들을까? 우리 한번 따져보려고. 아, 그렇구나. 이것도 매일 데일리 방송이구나. 네, 예, 예. 당황하셨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눈치챌 줄이야. 네, 네, 뭐 그 다음번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스에게 올린 것 때문에 그러죠? 뭐 다스도 그렇고요. 뭐 많습니다. 뭐 요즘에 그 김어준 뉴스공장 열심히 청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재밌잖아요 아침에. 예, 저도 네, 매일 네. 듣기는 네. 하거든요. 네. 그 뭐 그 김용민 브리핑도 저는 그 즐겨 듣고 김어준 네. 뉴스공장도 즐겨 듣는데 너무 표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는 것입니다도. 네. 네,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석 연휴 때 그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말씀들 들어보니까 우리 대전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네. 정치하시는 분들 그 뭐 정치인들이 현수막이 거리에 뭐 네. 도배다다시피 해갖고 눈살을 좀 찌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많이 혹시 걸렸죠. 거셨나요? 네. 아, 저도 걸었죠. 당연히 걸죠. 어디에다가? 그리고 많이 걸었어요, 저는. 어디에다 거셨어요? 대덕구 중심으로? 그렇죠. 대덕구에다가 걸었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아, 당신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간혹 있으신 분들보다는 네. 좀
그 침묵의 그 불쾌함을 표하는 시민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게 네.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죠. 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요. 일단 이번에 특히 많은 거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그러니까 본인이 내년에 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 지금 이제 의원이나 뭐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내년에 출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셨더라고요. 또 그게 근데 불법 5개 광고물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지금 5개 광고물법에 보면 행사라든지 8조에 보면 적용 배제가 네. 있어요. 거기 보면 허가나 신고 또는 금지 제한 등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쭉 있는데 사항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에서는 조금 해석을 해서 그 인사 현수막이나 또 정당의 이제 정책의 현수막들도 있잖아요. 간혹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배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어떤 단체나 이런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걸면요. 대부분 철거되고 과태료 물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 적용하는 네. 대상이 예. 지나치게 정당과 정치권에 좀 관대하고 일반 그렇지는 시민들한테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덜 하지 않는가.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나 이런 경우도 배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 말고는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 입장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시라든지 구청장님이시라든지 그 단속권자이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그 시정 구정 홍보를 이제 시나 구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네. 본인 이름을 거는 거하고는 또 별개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재 단체장인데 그거를 단체의 대표인데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느냐의 해석은 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이제 현수막을 건 정치인으로서 네. 조금 이제 변명을 하자면 어쨌든 정치인들이 명절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문자도 보내고 하지만 그 표시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5개 광고물법의 배제 대상 항목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수막을 걸 때 이렇게 영업권을 침해한다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현수막을 절대 걸으면 안 되죠. 그래서 되게 현수막 걸 때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하시기 전에 네. 예전에 이제 시민운동 하셨을 때 네. 길거리 현수막 보셨을 때 감정하고 아마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현수막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민 입장에서 현수막이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네. 그 거리도 시민들의 것인데 일단은 시장님, 구청장님들부터 걸기 시작을 하니까 뭐 시의원, 구의원 뭐 특히 뭐 어떤 분은 2배 사이즈였어요. 그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누구? 현수막 사이즈가 2배 사이즈로 해갖고 뭐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직급이 제일 높으신 분인가 봐요. 뭐 그냥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조합에 내는 출마 염두가 있으신 분인가 네. 보죠. 뭐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년 선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셔가지고 아마 조금 더 거리가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조금이 같아요. 아니라 많이 혼란스러웠던 네. 것 같고 다 같이 좀 자정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 마련한 그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돈 내고 허가 받고 해서 거는 거기는 비어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명절 좀 다 걸 수가 봤거든요. 없죠. 그리고 뭐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다가 이제 학교 담벼락에 거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썩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은 어쨌든 자기를 계속 홍보하거나 세일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그 부분과 또 유권자들이 보는 광고물에 관한 생각과 이걸 접점을 어떻게 잘 맞춰내는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지난번 고리 1호기 완전 이제 영구 정지 선언을 하면서 장례식 하면서 말씀하셨죠. 네, 이야기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청와대 발표 보니까 탈원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쪽으로 네. 이제 워딩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신고리 오리코기 그 공사를 재개하느냐 마느냐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한참 지난 주말에 토론을 했었고 네. 이제 오는 20일에 네. 권고안이 이제, 나온다고 권고안이 하는데 나오죠. 예.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권고안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공론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합리적인 그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이면 사실은 원자력 발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들의 상식을 저는 믿거든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지금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그 찬성 측 입장도 듣고 반대 측 입장도 충분히 듣고 거의 매일 학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2박 3일 합숙도 이제 끝났죠. 16일 날 아마 주말에 끝나고. TV 중계도 했었어요. 네, 저도 예. 좀 보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뭐 합당한 결과 지금 세계적인 흐름도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 다만 미국의 이상한 대통령께서 오신대요 다음 달에 국회에서 연설도 하신다고 오늘 아침에 뭐 뉴스 기대가 나오더라고요. 됩니다. 어쨌든 그분이 세계적 정세나 흐름에 역행하는데 선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 전에 이제 탈원전 얘기했다가 조금 다시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흐름은 이게 역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흐름에 약간 벗어나기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합당한 공고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가 그 탈원전이라는 명칭을 안 쓰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분분한 것 같아요. 이게 부담이 돼서 그렇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결과가 그 재개하는 걸로 나오면 이 정부 정책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워서 또 이렇게 쓱 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하는 해석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시민들에게 던졌는데 청와대가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한쪽에 쏠렸다 이런 당장 지적을 그만두는 거다 뭐 이런 오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고 객관적인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답정로 아니냐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들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답정로는 그분들이 계속 해왔던 건데 실제로 이제 토론회 되는 거를 이제 그 잠깐 지켜보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들 객관적 그럼요. 입장에서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일단은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큰 역사의 어떤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큰 역사의 흐름은 이제 현수막 안 거는 게 거리를 목숨 시민들에게 걸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 목숨을 겁니까? 막, 목숨이 위태로운 거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하나로 네. 원자로 지금 재가동 하느냐 마느냐 이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검증단에서 얘기한 바로는 기준치 이하로 이제 거의 이제 안 새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재가동이 이제 눈앞에 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내진 보강 공사를 이제 한 거잖아요. 지진이 네.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진동 실험은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화로 측에서는 어쨌든 빨리 재개를 하고 싶은 거죠. 빨리 재개를 하고 싶은 거고 검증단 측에서는 뭐 검증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쉽게 승인해 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 말로 그 최종 결정을 원안위가 하는 거잖아요. 네. 시민검증단은 공론화위원회처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지금 가동을 해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가동을 하는 거는 원안위가 결정하는데 검증단에서는 이런 우려가 지금 여전히 있다는 부분을 제기하기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 지진이 났을 때 더 큰 센 지진, 그러니까 6.0에서 6.5일 거예요. 그 더 센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공사를 했는데 진동 실험은 안 하고 재개한다. 이거는 뭐 그럼 공사 왜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네. 또 그 옆에 이제 용산동이죠. 그러니까 네. 그 원자력연구원하고 얼마 멀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컨벤션 센터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네, 이제 뭐 13일 날 네.
저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결정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좀 좀 네. 웃기죠. 재밌다기보다 웃기죠.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저 상업 매장 만들기 위해서 컨벤션 옆에 슬쩍 놓고 호텔도 슬쩍 놓고 그런 거 같은데. 호텔 객실이 50개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무슨 모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매장은 250개가 네. 들어오고 호텔 객실은 50개다. 그 50개 객실을 가진 호텔 얼핏 떠올렸을 때 뭐 모텔 뭐 러브 호텔 관광 호텔 작은 사이즈 뭐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건설한다고 하면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환경을 지켜야 되느냐. 대전에서도 지금 뭐 월평공원 얘기도 있고 네. 갑천 친수구역 얘기도 있고 늘 이제 뜨거운 감자 같아요. 의원님은 원래 출신이 이제 환경단체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친정을 두고 계시니까 최근에 월평공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전체 숫자에는 적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똘똘 뭉치시잖아요. 저를 찾아오셔서 많이 저를 공격하고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재산권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실 것 근데 같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들한테 땅을 갖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마동이 당신들 생각으로는 저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개발을 하면 훌륭하신 분들 좀 더 낫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용산동 쪽이면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동이 좀 이름이 낯설 수도 있으니까 북대전 IC에서 그 테크노밸리 그쪽 네. 사이 쪽이 용산동입니다. 근데 거기는 의원님도 가보셨죠? 차 엄청 막히거든요. 특히 출퇴근 그렇죠. 시간에는 그 신호 맵 한 5번 정도 네. 받아야 되나? 아무튼 차가 많이 막히는 네.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그런 대형 아울렛이 들어온다? 과연 얼마큼 그게 장사가 될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좀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 대전에서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다른 시도보다는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구마다 다 있고 어떤 데는 뭐 더 많은 곳도 있고. 대덕구가 좀 소외돼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네. 대덕구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냐. 지역 주민들 만나면 그런 불평들을 하세요. 우리 구는 무슨 쇼핑몰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두 개는 제가 그냥 패스 하는데 영화관 없는 거는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대전이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식당업도 있고 무슨 그 서비스업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그 외부에 대자본이 들어와서 잠식을 하면 실제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쉽게 돈 벌어갖고 본사로 가져가는 네, 거니까. 여기 가끔 언론에 나오잖아요. 대형 유통업체 있는데 그 벌은 돈이 하루도 안 머물고 바로 본사로 빠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거가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 일자리 또 다 비정규직이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신탄진에서 다리 하나만 넘으면 용산동이에요. 관저동 거기 가깝잖아요. 용산동. 네. 그리고 관저동은 멉니다. 지금은 관저동 쪽 롯데로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앞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탄진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는 결정이 난 거고, 앞으로 계속 이제 환경영향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 심의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사실 이번에 명절 보내면서 네. 저는 추석 상차림하러 이제 전통시장을 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제사를 3번 정도 지내요. 그러니까 추석, 설,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기를 같이 해서 지내시네요. 3번을 지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차례는 이제 명절 기간이 아니어가지고 대형마트 가서 장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통시장 가서 제가 느꼈던 건데, 싸지 않아요. 그리고 신선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친절하지 않아요. 파 한 단 같은 경우는 2배 값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1,500원 정도 했었는데 네. 제가 3,000원에 샀고요. 두부 한 모를 4,000원에 샀어요. 국산 콩이라고. 한 모에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아니 뭐 국산 콩의 경우는 좀 비싸요. 좀 어쨌든. 비싸긴 한데 예. 좀 많이 비쌉니다. 네. 숙주나물 같은 경우는 집에 갖고 와 보니까 거의 반쯤 쉬어 있고. 네, 부침개 같은 거, 뭐 쪽파전 같은 거 사려고 했을 때 이번에 부침개를 직접 안 했거든요. 사정사정 해갖고 막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 해갖고 하고 송편에 그렇게 송편 소가 조금 들어간 송편 처음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제가 40년 넘게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전통시장 가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저도 골목 상권을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인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명절이 대목이니까 우리가 소위 조금 뭐 바가지를 씌우셨군요. 예.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막 네. 이때 막 뭐 아쉽지 않은 손님 많으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은 어쩌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발을 돌리실 수 네. 있잖아요. 역시 뭐 옛날에 나 덤 이런 거였지 지금은 네. 봐가지고 어리숙해 보이면 이런 이미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느 시장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리동 시장이나 신탄진 시장에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전 현안 얘기 이 정도로 해보고요. 제가 의원님한테 이제 주인들 입장에서 보고를 좀 받아야 돼요. 네. 그 대전시에서 요즘에 이제 그 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전이 무상급식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죠. 현재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3학년만 시행을 네, 하고 있는데 예, 뭐 전국에서 꼴찌는 아닌데 꼴찌 수준. 예. 응. 그 강원도는 옆에 내년부터 세종시나 충남 같은 경우도 중학교 전 학년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은 또 특히 이제 전남이나 전북 지역 이런 데는 고등학교까지 하는 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왜 네. 대전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세금 다 냈는데 다른 데는 지역 경제가 안 어려워? 뭐 저기 지방 경제가 안 어려워? 다 어려운데. 좀 더 많이 펴야 되나? 지방세를 위해서. 담배 태우세요? 예, 네, 흡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그래도 꼴찌 수준인데 네. 그걸 이제 중학교 전학년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교육청 방침이 있었고 그럼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대전시하고 이제 뭐 의견 조율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원래 계획은 이제 올해 이제 중학교 3학년,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후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해서 2019년까지 중학생까지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여러 같은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대전은 뭐하냐, 세종은 지금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서 내년부터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전체를 해보자. 근데 이제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니까 분담 비율을 갖고 지금 얘기를 했고, 대체적으로 5대5. 지금은, 교육청이 40, 대전시가 40, 지자체가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청들이 20씩 내고, 시가 40%, 그다음에 교육청 40%.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5대5, 시가 50%, 교육청이 50%. 구는 안 내고? 구도 이제 시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구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겠다. 라고 지금 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비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런 거죠. 우리가 50% 그러면 부담을 할 테니, 그 대신, 대전시가 이제 법정 보조금도 주지만 비법정 보조금도 주잖아요. 학교 시설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정 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비법정은 그냥 합의해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건데. 예. 그래서 뭐 학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어쨌든 대전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갖고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교육청이 해주는 건지 시가 해주는 건지 잘 알 수 없고, 실제 어떻게 보면 왜 시가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환경 조성이나 교육 질을 개선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역할이 더 강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법정 전입금이라고 하죠. 그거를 계속 줬는데 그걸 더 달라.
그 대신 우리가 비율을 높이는 대신 돈이 없으니까 더 달라 이런 거고 대전시는 지금 수준에서 하고 다만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전시가 그거를 2023년까지인데 2025년까지인데 조금 더 당겨서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약간 결렬 상태. 근데 뭐 원칙의 훼손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금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추가로 예산이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1, 2학년도 포함시키면은 140억 정도를 교육청이 이제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돈이 교육청 예산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돈 일단 우리가 쓸 테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비법정 전입금을 달라, 채워달라 이런 거고 비법정 전입금을 한 160억 정도를 달라는 거고 대전시는 통상 몇 년치의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한 90억 정도 뒀으니까 그 선에서 그냥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 물론 교육청이 거의 90%가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이게 지금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55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중앙에서 다 지원이 앞으로 되니까 돈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여론들이 있는 거죠. 뭐 그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전 시민이 차별받고 있는 거는 일단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결렬되거나 내년에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뭐 서로 돈을 적게 내고 싶은 거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서 시민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웁시다. 그러시면 안 되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아껴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린이 그 공공 재활병원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거는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한동안 이게 말이 많다가 주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세게 좀 발언을 했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에는 수가 조정을 해서 수가를 조금 높이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2019년부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가시적인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얼른 해라. 그리고 특히 그 장애 아동의 조사망률이 비장애 아동의 조사망률보다 한 38%도 높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조사망률은. 그러니까 그만큼 병원 접근성이 낮은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도 장애 아동의 특징에 대한 케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지금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는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하셨고 그랬으니까 이왕 선언하셨으니까 빨리 하자 이런 건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한 분 바뀌신 겁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기본 정책은 여전히 공공병원 지원보다는 민간에 대한 지원이 더 세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통령 한 분 바뀌었을 뿐일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국정과제 해갖고 뭐 적어놔라고 했을 때 그 빠뜨렸었잖아요. 예산. 국정과제가 아니라 예산을 했는데 이제 대전에 시급한 거를 좀 적어 올려보내야 되니까 빠뜨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행정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고 국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예산을 신청할 이유는 없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만 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그래서 거죠. 시장님 뭐라세요? 시장님은 지금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최근에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감은 좀 획득했고 그래서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설계하고 그리고 땅을 매입하자. 그리고 대전시가 땅을 선거가 다가오네요. 땅을 낼 의사가 있으니까 아니 뭐 선거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가시적으로 되면 좋으니까 땅을 낼 의사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승조 위원장께서 빨리 하자. 그리고 특히 대전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가서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전부터 우선 시작을 하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탄력을 받아서 지금 관련 단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더 움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흔히 물타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는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먼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전 국민을 그 공분케 한 사건, 그 네. 어금니 아빠 일명, 네. 네 그분이 이제 장애 그 부정수급으로 인해 네. 받아가지고 뭐 외제차를 탔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정말 어제 고생하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이십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네. 국감에서 이제 장애인 부정수급 사례를 이제 언급하신 것 중에 네.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건 의원님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네. 장애인들이 어디를 병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네. 이렇게 갈 활동 때 혼자 못 보조인들, 가니까 네. 또 같이 가주는 이제 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직계 가족들은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방치해놓고 돈만 타먹는다. 네. 그걸 부정수급이라고 흔히 네. 이제 칭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이 어디를 갈 때 누구랑 가는 게 편하겠어요. 부모랑 가는 게 가장 편하죠. 부모 뭐, 아니면 어쨌든 가족들, 형제. 그렇죠. 예. 특히 예. 이제 뭐 휠체어 밀어주시는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장애인이지만은 뭐 발달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네. 그 유형들이 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수급이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네. 이 제도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면은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뭐 가족이니까 돌봐야 된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굳이 제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뭐 부잣집 장애인은 그러면은 지원 안 받아도 되고 가난한 집 장애인만 지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 같은데 뭐 예전에 우리 무상급식 얘기할 때 뭐 네. 이건희 손자는 밥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이건희 얘기 했잖아요. 손자가 제가 그래서 한 10,000명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더군다나 남인순 의원님은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부정수급은 안 되죠. 어쨌든 국민들의 그럼요, 세금으로 당연히 안 운영되는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지적을 하셨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에 흠결이 있어서 부정을 이렇게 저지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직계나 뭐 저 부모들이 하는 게 이게 조금 견제도 안 되고 감시도 안 되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장애 가족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저는 오히려 그 가족이 하는 게 어차피 가족들이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데 가족이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활동 보조인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증 이런 네. 분들은요. 또 어렵죠. 활동 보조인들 네. 잘 안 가려고 하고요. 또 그게 등급마다 시간이 네. 달라요. 네. 서로 할당된 그렇죠. 시간이니까 네. 시간이 많은 쪽은 그나마 돈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네. 괜찮은데 시간이 적은 쪽은 또 안 하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 사실 이게 특히 아이의 경우는 부모가 케어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도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 그걸로 인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사실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어떤 노력을 하실래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현실 정치를 하시니까 어떠한 네, 노력을 그 하실래요? 부분은 이제 법도 바뀌어야 되니까 음. 일단 우리 당 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기를 하고 예.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는 마실 네. 거 없어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뭐 결의안 같은 거 한번 결의안이나 권고안 건의안, 뭐 이런 것도 권고안 할 수 이렇게 할 있고 수 있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법을 어기는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그 오늘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 엄마 두 분이 서로 이제 카드를 바꿔가지고 네. 실제는 본인 아이들을 케어를 했는데 네. 부정수급으로 3년 동안 6천만 원의 국고를 뭐 이렇게 뭐 탕진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네. 야, 참 이거는 아니다.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지.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례는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부정수급 사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께서 제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국감에서 좀 더군다나 민주당이 그러니까 좀 더 네. 속상했다는. 네, 저도 좀 갑자기 속상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네. 그 사례로서는 지금 그 사례는 조금 부적절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활동 보조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활동 보조인 되는지 아세요 혹시?
교육도 받고 해야 되죠. 예, 다. 교육비도 내야 돼요. 네. 자비로 내고 예, 아마 그리고 그 일주일인가 교육을 예, 받을 거예요. 그리고 활동 보조인을 연계하는 기관에 네. 일정 부분에 이제 수수료도 내야 되고 하는 거죠. 꽤 많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9,000원 가량 정도 되거든요. 네. 1시간당. 근데 실제 보조인들이 받는 건 7,000원 가량 네, 정도 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들이 이제 배정을 보통 해주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뭐 너무 중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적은 장애인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잘 안 가려고 하니까 배정도 안 해줘요. 잘.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해서 이렇게 저쪽 핑계를 대는 거야. 사실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근데 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뭐 대통령이 자기 재판 안 받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아니,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지. 구인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열이 받아서 네. 그 생각이 그러니까 딱 드니까. 강제로 예. 시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활동 보조인 그 제도가 도입된 지도 이제 조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활동 보조인이 생각하는 활동 보조인의 역할과 활동 보조인의 그 서포트를 받는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활동 보조인의 역할이 이게 조금 안 맞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활동 보조인 입장에서 내가 무슨 너네 집 가정부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의 경우는 나의 장애 특성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긴 하나 어렵다. 이렇게 눈치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히 그냥 가족이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 보조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름값을 추가로 이렇게 주는 가정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네, 뭐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예. 제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네. 그 활동이 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도의 개선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이나 촉구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네. 네.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 11월에는 가을 개편으로 방송이 한 달 쉽니다. 네. 좋아라. 살아남으셔야죠 일단. 네, 살려주세요. 어떻게 저녁에 한번 만나야 되나? 자, 의원님 프로그램 약간 엔딩 멘트 하시죠. 네, 그 긴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조금 지나서 인사를 드려서 그렇긴 한데요. 가을이에요. 근데 바로 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짧은 가을이지만 행복한 가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다스는 누구 걸까요? 그러게요. 네. 뭐 제 거는 아닙니다. 제 것도 아닙니다. 네.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의 다스로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매출이 생각이 1조라고 하고 우리 김어준 네. 뉴스공장 애청자로서 매출이 1조라고 하고 네. 그 어떤 분의 아드님이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번에 네. 알짜의 네. 대표이사가 되셨다고 네. 하죠. 네. 그래서 다스를 국민의 품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아는 것입니다를 대전 시민의 품으로.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멋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소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해보는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늦게 올라가 죄송하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We shall be back.